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월 6일 토요일 새벽 3시 35분입니다. 시장이 조금 애매하죠. 확실히 애매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확실히 좀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물리면 안 돼요. 그리고 단타를 노리시더라도 철저하게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 증시, 미국 증시, 코인 셋 다 지금은 좀 애매합니다. 물론 이제 ETF라는 그런 이슈가 지금 코인은 남아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결론이 한 늦어도 일주일 안에 날 것 같으면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텐데, 그 ETF가 승인될 것이다. 승인되면 떡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 가격이 ETF 승인되었을 때 가격을 어느 정도 선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비트코인 가격을 펌핑시키기 위해서 알트코인도 순간적으로 펌핑이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비트코인은 ETF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상승 이후에 좀 조정기를 거쳐야 건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10월, 9월 달에 돈이 들어오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10월 달에는 제가 대놓고 사라고 말씀드렸고 11월 여전히 좋고 12월에도 단타 칠만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1월, 12월 말부터는 단타 시들 상당히 정리하시고 현금화를 좀 시키시고 그리고 추세 이탈 때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다. 이번에 지금부터 물리면 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좀 눌림목에 대한 타점 이야기, 그렇죠? 타점을 잡고 수익이 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자꾸 타점을 그냥 무조건 사면 그냥 가만히 들고 있으려고 그러거든요. 사람 심리 웃기는 게 손해를 좀 보는 것보다 내가 팔고 나서 더 올라가는 걸 더 힘들어해. 그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긴축이라는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었었고 이제 글로벌한 흐름 속에서 우리 봄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영양가가 천천히 좀 드러나야 된다. 그리고 한국도 증시도 제가 GS건설 이제 파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나 상관 안 해. 앞으로 10,000원 밑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겁을 좀 줘야 되겠어. 사람들이 한번 사면 팔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 내가 전략을 취했으면 그대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한쌤 같은 경우는 계속 한번 모아볼 가볼 생각입니다. 왜 그런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뭐라고 할까? 단기적으로는 일단 이 부동산 PF 요즘 계속 이슈가 더 하고 있고, 코인은 이제 ETF 이슈 나오고 있고, 그리고 미국은 금리, 경기 침체 이슈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조금 애매해요. 그런 얘기 좀 드리면서, 일단 뉴스 보면서, 그 차트 보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FOMC 회의록 당분간 금리 유지. 금리는 윤의가 될 겁니다. 3월에 인하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5월쯤 돼야 인하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24년 인하를 한다. 근데 그거는 흐름을 봐야 된다. 하지만 그 미국 경제가 아직도 취업도 강하고 전반적으로 좀 나쁘지 않게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빠르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카드도 쓰면 10% 공제해준다고 노후차 바꾸면 소비세 인하를 해준다고 합니다. 네. 집 살 때 다 썼나 가게 여윳던 2년 만에 최저. 저 돈이 없죠. 그죠? 가게에는 돈이 없습니다. 왜? 주택담보대출을 갚는데 돈을 야무지게 써야 되거든요. 저 또한 한 달에 100 몇십만 원씩 갚고 있어요. 되게 힘듭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100 몇십만 원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매달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매달. 여러분들 가게에 서울 경기 쪽에 좀 사시는 분들 아파트 살 때 5억 정도 대출 받으신 분들 허다하실 텐데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제 15년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 2년 반, 2년 좀 넘었죠? 만 2년 넘은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일단은 13년만 더 갚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60살이 되기 전 50대 때까지 다 정리를 하고, 그래도 그 노후에는 빚더미 안고 싶지는 않아서 제가 빨리 젊을 때, 그래도 체력이 있고 생활력이 있을 때, 하다못해, 배달이를 나서든 땅을 파든 노가다, 공사장을 가든 힘을 쓸 수 있을 때까지는 어떻게든 갚아 나가야겠죠. 그 다음 집을 가지고 다른 걸 하든지 했는데 여러분들이 40년 대출, 30년 대출 이런 것들 도대체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심각해요. 한국의 미래는, 비전은.
자, 열집족 4명이나 혼자 산다라고 하네요. 저도 1인 가구긴 합니다만. 네. 자, 이런 얘기들. 자, 예금금리 3% 떨어져 은행에서 한 달 새에 19조 이탈이 되었다. 자, 우리가 이제 희망적으로 볼 만한 부분은 이겁니다. 우리가 금리가 굉장히 높았었어서 채권을 많이 샀었고 예금을 많이 했었어요. 그 예금에 대한 만기가 돌아오거든요. 이런 애들이 이제 어디론가 투자 시장으로 돌아와야 돼요. 일시적인 흐름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서민들이 힘들지만 부자들은 돈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금리 돌아가는 것들이나 세계 경제 돌아가는 것들 가지고 그 자산을 꾸준히 불려나간단 말입니다. 우리처럼 막 단타하려고 기법 공부하고 막 타점 공부해서 막 여러 글 하고 막 한 달 수천을 벌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분들은 천천히 아이고 뭐 5% 불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한테 맡겨놓고 그러고 투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자금들이 이제 좀 있으면 시장으로 들어오게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지금은 아니고요. 한 봄 정도 되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꽃이 좀 필 때쯤. 그래서 그건 좀 보면 될 것 같고. 자, 2년 전 연끌 빚투자 어떻게 됐냐. 이제 빚부터 갚는다. 갚아야죠. 그죠? 빚 내서 투자하지 마세요. 제발.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것은요. 확률이 아무리 높아도 그것에 대한 이제 모든 베팅 기준을 몰빵으로서 몰빵 이상에 설정하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기대값이 0이 되게 있습니다. 물론 10,000명 정도 빚낸 분들 중에서 한두 명은 대박이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통계라는 것은요. 그 한두 명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맞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통계라는 것은 나머지 99.8%, 99.98%가 믿고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거든. 예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제 공무원 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요즘 공무원이 굉장히 경쟁이 떨어졌답니다. 네, 여러분들 시민 수님들 공무원 공부 지금 하시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취직. 왜냐면 꼰대들 좀 있으면 다 나갈 거 아닙니까? 승진도 빠르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도 지금 공무원 다시 해볼까? 영어만 안 치면 합격할 자신 있는데.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그때 뭐라 그랬냐면 그 엄청 유명한 공무원 학원이 있었어요. 대구에. 이제 서울 노량진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하는 말이 수강생들이 수천 명이 됩니다. 수천 명이 넘는데 안타깝게도 이 공무원 학원은 합격하는 몇 명의 학생들, 합격해봤자 몇십 명 아니겠습니까? 한 시즌에 몇십 명 학생들을 위해서 학원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탈락하는, 떨어지는 예를 들어 1000명이면 990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학원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통계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한두 명 안에 들어가고 싶겠지만 여러분들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수익을 얻어가려면 대다수에 맞게끔 통계를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에 대한 목표치는 우리 그 탑 클래스 펀드 매니저들 트레이더들 또 연수익 30% 40%의 목표이면은 그게 연봉 수십억대 수백억대 자산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1년에 30%의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평균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해가 볼 때도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사시는 것 아까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지금 계좌는 아마 여기서 줄어들 가능성이 더 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 염해 받아들이셔야 되고 코인 있잖아요. 지금 막무가내 긁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이성을 가지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아무튼 제 살부적인 이야기 좀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차트 보면서. 그래서 빚투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다가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네. 마크 저커버그 주식 5억 달러 처분. 너무 비싸졌으니까. 자기가 팔아서 현금하는 거지. 그걸로 회사를 전자랑 회사를 다시 키울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 쪄지면 다시 또, 떨어지면 다시 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심플하잖아요. 너무 비싸졌으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 예전에 투자했었으면 지금 엄청나게 비싸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들 일부를 팔아가지고 여러분들 살림살이 보태 쓰고, 집 인테리어도 하고, 가게가 원하는 가게도 하나 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투자라는 건 그런 거지. 여러분, 거기에 투자가 직업이 되시면 안 됩니다. 저야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하게 되는 강의를 하면서 방송을 하는 게 직업이지만,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자, 챗GPT 어쩌고저쩌고, 네, AI 폰 정원해가지고 살려고 지금 대기 중이고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 핸드폰이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집도 지금부터 해서 아마 올해부터는 집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경매 공부하셨으면 제일 좋고요. 네. 자,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네. 자, 환율은 뭐 역시나 1,300원대 유지를 좀 하고 있으면 환율이 조금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 환율이 조금 더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미국이 또 금리를 또 인하를 빨리 안 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이유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증시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나스닥 증시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그죠? 뭐 이 정도 빠졌다가 제가 뭐라 그랬냐면 61.8 희한하죠. 이거 타점이에요. 타점 잡는 건 쉬워요. 여러분들 제가 쇼평란이 여기였다 그랬잖아요. 그저 새 숏을 여기서 청산을 했습니다. 싹 청산했습니다. 싹 반등하죠. 여기서 반등할 거라 않겠습니까? 증거 보여드릴까요? 네. 어디 갔냐? 자, 나스닥 선물 차트 기준입니다. 요거는 이제 지수 차트라서 좀 다른데 선물 차트 기준으로 16,300 정도 근방에서는 반등을 할 거라고 보여진다. 요런 거 해서 여기서 어디 갔냐? 요거 말고 요거 또 밑에 거예요. 네. 그죠? 16,334에서 200포인트가 넘게 반등을 하게 됩니다. 숏을 딱 정리했어요. 정리했고요. 증거 있죠. 이제 새롭게 잡은 거지. 이제 11,000달러 먹고 330달러 먹고 새롭게 정리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럼 반등에서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몰라요. 그거 관심 가지지 마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이 모르는 구간을 아는 게 중요해요. 투자를 할 때 매매를 할겠죠. 여러분들 뭐 아까 전에 얼마 전에 어젠가 낮에 우리 공부방을 좀 녹화하고 싶어서 관심 가졌던 분들이 계셨는데 강의를 보면서 이 기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르는 구간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아는 구간 여기까지였어요. 여기서 사실 이 반등 자체가 확인을 하니까 좀 삐대하게 나오길래 그래서 다시 잡아서 이것도 한번 먹어본 건데 운이 좋았던 거지. 그러니까 요때 떨어질지 않을지 몰랐어요. 근데 여기 떨어지고 나서 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싶어서 여기서 또 숏을 박은 거지. 그치? 그거거든. 여기서 받은 건 여기서 받았나? 정확히 모르겠네. 요 어딘가에서 박았어요. 이만큼 먹었는데 이거 다 먹은 거죠. 기분 좋죠. 재수예요. 재수 이거는. 그리고 이런 반등 파드를 확인하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포인트가 반등 포인트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 앞전 상승 파동의 61.8%. 얘는 피보나치 수율 자체는 거의 진리에 가깝거든. 그러면 그 다음 전략은 어떻게 되냐면 이것에 대한 반등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반등이 꽤 강하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빠진 거, 이렇게 빠지는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요 정도까지의 반등 여지를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포지션이라면 제가 숏 포지션을 먹었잖아요. 숏 포지션을 먹었고 그렇다면 저는 좀 숏이 빨리 들어가 보기도 할 겁니다. 내가 수익금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계좌를 관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뭐 여러 개를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기서 먹었다면 그게 아주 일부분만 딱 들어가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좀 그래서 여유를 가지시면 그다음 되겠다. 죄송합니다. 다가 되겠지만 좋은 것은 여기서 이렇게 숏을 일찍 들어가셔도 되겠지만 좋은 것은 여기 어딘가에 추세가 잡힐 때 그때 다시 이렇게 꺾일 때 들어가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렇죠? 어묵 정도 켜볼까? 네. 그래서 제가 숏을 다시 잡았던 자리가 있는데 지금 반등했다. 어떡하냐? 어떡하냐? 다시 잡았던 자리가 있는데 요때 들어갔어. 요때 여기 다시 들어갔습니다. 숏 포지션. 왜냐면 저는 나스닥 롱은 절대 안 칠 거거든요.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 간다고 봐야 돼요. 이거 좀 손절하든지 익절하든지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쉣. 뭐가 많이 먹었으니까 조금 똑같지만 포토해도 돼요. 이런 마인드. 먹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코인도 6월달, 10월달, 11월달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12월, 1월달은 토해도 된다라는 마인드를 다시 분할 매수,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 수익금을 다 벌어. 그죠? 그래서 숏 포지션을 보시는 분들은 나도 요 추세 하나 잡힐 거거든요. 여기가 깨질 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마 예상은 요 정도 견적을 내시고
이렇게 간다는 걸 메인으로 두시고 여기서 뭐 이탈되면 뭐 수렴됐다 다시 들었다 빠질 수 있을 것이고 요거는 변수를 하나 두시고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가 내가 선물을 한다 라고 하시는 것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하셔야 되고 현물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또는 비중을 조절할 수 있다면 그죠? 아까 먹었던 걸 담보 2개를 먹었으면 1개만 딱 들어가서 손절 잡아본다거나 이렇게 전략하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좀 강하게 나오네.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도 지금 코스피도 딱히 좋을 신호가 없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고, 여기 채권이거든요. 채권 차트 싶어요. 이게 채권이 다시 좀 매력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채권을 다시 한번 매수를 조금 봐도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채권도 이제는 여기서 좀 다지다가 다시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간의 조정기가 될 수 있겠고, 그냥 봄쯤 넘어가면 채권 가격이 이제 다시 이제 오르면서, 그죠? 돈이 좀 풀리겠죠? 또 채권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 그치.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채권 떨어지잖아요. 그죠? 여기서 여기 말 드렸으니까 여기서 많이 올랐죠? 이거 채권 관련된 겁니다. 일본 엔화로 갖고, 엔화로 채권 투자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서 좀 다지고 다시 올라가길 좀 기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채권 장기채를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될 수 있을 거다. 말씀드렸어요. 네. 에코프로가 이제 조금 힘을 좀 내고 있네요. 뭐 힘 좀 내야지. 그렇지. 절대전주 조정세 뭐 이 정도면 이 정도야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하이. 한국항공우주 제가 좋아하는 회사였죠. 아우 참 아까워요. 이때 제가 관심 있게 봤거든. 정말 아까워요. 그러니까 이 기대에 관심 있게 봐도 이렇게 꾸역꾸역 하다 올라간단 말이요. 우리가 노리는 타이밍이 언제는 딱 눈에 딱 보이죠 이제는. 그렇죠. 지금도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도 나쁘진 않은데 나중에 손절해야 된다면 이제 46,000원 정도의 손절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비트가 움직일 때는 항상 BTC 차트 그리고 알트가 같이 움직이는지 많이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하락장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승질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트코인이 흡성대법을 해요. 비트코인이 알트코인을 빨아먹어 버리거든요. 지금 나온 흐름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하라고 계속,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좀 보여서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그게 지금 현재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BTC 시장 꼬라박고 있고요. 그죠? 이오스 역시 BTC 꼬라박고 있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뭐 메인으로 보고 있는 플로우도 꼬라박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게 무조건 나쁘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런 파동을 만들고 이렇게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이거 두드려 맞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가져야 되는 전략은, 그래 그러면 내가 여기 손절로 잡으려고 했었는데 손절 잡고 매수를 해볼 것인가, 아니면은 어느 정도 흔들리는 것까지 각오하고 계속 농사 지어 볼 것인가라는 관점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농사라는 거는요 믿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자식 농사, 우리 자식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언젠가는 잘 될 거야. 꿈을 이룰 거고 좋은 배우자 만나 살 거고 이렇게 믿고 우리가 키우는 거잖아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쌀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고 키우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이 종목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잘 따져보셔야 돼요. 코인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보기엔 아직도 야바이판이거든요. 이해되시죠?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 어쨌든 그게 설정이 됐다면 플로우는 제가 좀 공방이 좋았어요. 여러분들 많이 말씀드린다 했습니다. 이런 관점 안에서 내가 매수를 노릴 거야. 그러면 만약에 반등을 주고 이렇게 밀려버리면 여름쯤 이 추세를 돌파하는 타점이 굉장히 중요한 타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구간들 5월, 7월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5월을 뚫게 올라가면 여기 오픈될 수도 있을 거고 7월 뚫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 이웃은 마찬가지예요. 다른 애들 이해되셨죠? 그런 관점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지금 이제 조정이 좀 나왔다.
라는 부분을 체크해 볼 만한 프로입니다. 요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과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BTC도 비슷하게 흘러갔어요. 아주 옛날에. 이거 볼게요. 보시면, 이런 구간들에서 이렇게 반등을 줍니다. 이렇게 반등을 주고 다시 밀어버려요. 그러고 간단 말이야. 이런 구간들도 마찬가지. 파이코인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 파이코인은 어떻게 되려나?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들 파이코인 좋다, 코인이 좋은 건 없어요. 좋은 코인 존재하잖아, 세상에. 여러분들 좋다 할 때 여기서 많이 사람 무조건 물리잖아요. 좋다고 들으니까. 좋은 게 어딨어, 세상에. 다 야바이 판인데. 그나마 일을 열심히 하는 코인이 있겠죠. 코인에 가치 투자하지 말라니까. 가치 투자를 하려면 지금이에요. 딱 지금부터 내년 봄, 오늘 올해 봄까지 해서 가치 투자할 만한 종목을 찾으세요. 당장 올라가지도 않고요. 진득하게 노려보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코인 중에 가치 투자에 성공한다면 100배 이상 올라간 종목 분명히 또 존재할 겁니다. 찾으셔야 돼요.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다시 돌아와서 클레이턴 예전에 많이 오를 거라 이제 빠졌죠, 그죠? 뭐 일로 갖다 빠지지 난리 나잖아 지금. 그러니까 내가 한 쌤이 조심하라는 다 이유가 있어. 지금 12월 하순부터 내가 조심하라는 말씀드렸죠. 추세 깨지면 개박살 난다고 잘못하면. 꼭 근데 뒷북 친다니까 사람들이. 속이 상해. 봐봐요. 지금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세이 같은 애들 봐봐요. 상장주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애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엄마가 뭐 일을 잘하고 있는 애들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수급 따라 움직이는 거고, 야바이꾼들이에요. 새로 코인 만들어서 올리고 옛날 거 많이 물렸는데 안 올리고 그렇다고 가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이해되십니까? 뭐 하는 애인데 파울했죠 이거. 근데 차트를 보다 보면 움직이죠.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직도 움직이는 게 있을 텐데 앞으로 같이 가는 알트코인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두 개씩 칠 거다. 시장이 좀 애매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트코인은 별로 안 움직여요 지금. ETF가 상장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10% 20% 이렇게 나오는 타락은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정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실제 비트코인 타점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그럼 타점을 먹었으면 째야지. 그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모아갈 종목 이제부터 찾으세요. 여유롭게. 이런 애들 건드리면 안 된다. 계속 말씀 파워렛제가 이거 더 가든 뭐 1000을 가든 뭐 2000을 가든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이런 하이프 세이 같은 애들도 이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여기서 척 물려가지고 나중에 반에 반토막 나가지고 세이 어떡할까 지금이라도 팔까 이지랄 떨면은 죄송합니다. 욕해서 화나서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게 항상 역사가 반복돼. 제가 4년 넘게 유튜브를 했는데 그냥 항상 그래 왔었어요. 혼나요. 그러면 진짜로 죄송합니다만. 근데 여러분 돈 어떡할 거예요? 안 그래요? 님들 돈이야. 님들 돈. 되게 고생해서 한 달에 300, 400 벌기, 한 달에 300 버는 게 정말 힘들더만요. 정말 힘들어요, 진짜로. 저희 일자리, 저도 이제 안정적인 것들 하고 싶어서 취직을 좀 할까 싶어서 막 이렇게 알아보고 있으면 정말 일자리가 없어요. 제가 학원 강사를 하고 유튜브를 떠날 수 없는 일이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돈맛을 알아버렸어요, 여러분들. 한 달에 300만원 버는 거 쉬운 줄 아세요?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데는 막 그렇게 왜 그렇게 좀 이렇게 멍청하게 한다고 해야 되나? 왜 그렇게 대책 없이 하세요? 그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물론 차트 모양이 좋은 애도 있습니다. 이런 날 찾아가지고 하는 거 괜찮아. 지금 스트레스홀드 차트 노려볼만 하거든요. 이런 애들 노려볼만 해요. 그러면 내가 전략 어떻게 취하지? 그럼 이 장대 양볼 기준으로 어떻게 잡아봐야지. 근데 지금 많이 벌어졌네? 요거는 이제 길게 보는 게 아니라 짧게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뭐 한 40원대 정도 해가지고 한번 로닝 노려보는 정도 수준이 될 수 있겠구나. 근데 손절은 29원에 하긴 좀 그런데 어떻게 손절하지? 그럼 이거는 꼬리 말고 이런 추세 이렇게 추세 손절을 봐야 되겠구나. 여기서 나중에 어딘가에서 깨지면 손절가를 잡는다고 생각을 하고 38, 37 정도 손절가 잡는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정찰 넣어볼까? 이렇게 전략을 세워야 된단 말이요.
이제는 찾기가 먹음직스러운 데를 찾기가 조금 빡세지고 있어요. 근데 스레스홀드 같은 경우는 노래 묵직하겠네요. 이거는 실력자들 눌림목 잘 잡고 비중 설정 잘 하셔야 돼요. 비중 절대 높이면 안 돼요. 가볍게 즐기셔야 돼요, 지금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농사를 접근할, 이건 도는 건 단타고요. 돌파 매수에 대한 단타 관점이고요. 얼마 전에 얘기 드렸죠. 농사를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폴리곤이라던가, 뭐 저는 이제 플로우를 조금 괜찮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도 사실 근데 업비트 거래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찝찝하긴 해. 뭐 체인링크 같은 것들도 괜찮을 수 있겠죠, 그죠? 체인링크도 예를 들어서 뭐 한 15,000원 아래에서 이렇게 와주면 좀 모아 가보겠다, 이런 전략을 한번 취해보는 거예요. 한 번 정도 더 슈팅이 나올 수 있거든요. 체인링크도 15,000원 아래에서는 또 도전해보면 가겠죠. 이런 것들도 눈여겨볼만해. 이 거래량 이게 대장이거든. 그래서 봄쯤 되면 한 번 정도의 더 기회, 순환 매장, 크게 도는 순환 매장을 우리가 예상 견적을 조금 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숙제를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 그리고 나중에 그런 관점 속에서 어떤 이런 흐름들을 돌파는 그렇게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체인링크가 이런 차례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다. 이런 것도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어때요? 좀 조정이 좀 나왔죠? 조정 흐름 자체가 엄청 크게 나오는 건 아니니까 딱 그 뭐라고 할까? 우리가 단타 쳤던 것들, 돈 벌었던 것들 중에서 10% 정도만 딱 넣어놓고 수익을 벌었으니까 그 밑에 이제 그 다음에 쭉쭉 깔아놓는 겁니다. 이렇게 쭉 깔아놓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전략 새로 취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다 밀어버리면 탈출각을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내 분할 매수 영역이 깨지면 탈출각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요거는 체인링크는 공공연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차트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체인링크가 굉장히 괜찮은 녀석 중에 하나거든요. 솔라는 너무 많이 가버렸어요. 솔라도 괜찮긴 한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좀 부담스럽고, 체인링크는 좀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좀 덜 올라갔어요. 그래서 요런 요 구간 예를 들어서 15,000원에서 한 3,000원 정도 사이에 분할 매수를 조금 깔아 보겠다라는 걸 메인으로 잡으시고, 지금 가격은 정찰병 정도는 넣으셔도 말리지 않겠습니다. 단 수익을 조금 얻으셨던 분들에 한해서. 근데 예를 들어 여기 탈되면 손절각 잡으셔야 돼요. 어디냐면 예를 들어 11,000원 정도 그렇고 11,000원 하방이 따라하게 되면 손절각 잡으셔야 돼요. 반등의 손절을 하든지 전량 손절각 잡는다 가정을 하고 오픈할 매수를 까는데, 제일 이상적인 것은요, 14,000원 정도에서 크게 이탈되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패턴들이 나오면서, 그죠? 뭐 좀 나왔다가,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뚫게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뭐 정찰병만 가지고 가시든지 아니면 다른 거 보든지 할게요. 아시겠죠? 이런 관점 정리해 보시면서,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아마 3만원대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을 거고, 더블이니까 도전해볼 가치가 있겠죠? 손절은 이제 아까 11,000원이면 15,000원에서 14,000원에서 11,000원에 손절을 보겠다 그러시면 20% 정도 손절가가 나오거든요. 맞죠? 이런 게임을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안 오면 안다. 배짱 좀 부리시고. 여러분 체인링크에 대해서 여러분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전략. 요게 농사형 매수입니다. 분할 매수야. 그리고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좀 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요게는 조금만 담으셔야 되고요. 이런 구간에 아까 오시면 조금만 담으시고, 요때는 뭐 정찰보단 조금 더 많은 비율이죠. 한 20%, 30% 정도 시드 잡으시고, 요 돌파할 때 한번 배팅해 보십시오. 돌파가 나오면, 이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여기서 배팅하세요. 알겠죠? 네, 한번 해보십시오. 체인링크는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한 서너 달 뒤에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요거는 공공연하게 여러분들께 조금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오스전 어떡하노? 어이구, 이오스 잘 가요. 네. 나는 모른다. 이오스 주 500원 가버려라. 25년 스타트. 한 바닥 더 파면 꿀이지 뭐. 그죠? 시체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인을 가지고 뭔가 매매를 하겠다. 그게 시기적으로 여러분들 저희 공부방요 시기 되면 제가 이전 시기들을 대충 말씀을 드리고, 사실 공개 버전으로 다 말씀을 드립니다. 뉘앙스나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뭐 엘프, 우리가 한때 엄청 잘 봤던 엘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제가 700원 초반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엘프 보여드릴게요. 보이죠? 제가 이 가격대 1000원에서 막 떨어질 때 엘프 710원 전후가 오게 되면 번트성 단타를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요때죠? 요때 요건 좀 오바 여기 710원 아닙니까? 이런 포인트들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쉬워요. 이거 잡는 건 쉽다니까. 진짜로.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이거 제일 처음으로 하지 말아야 돼. 이런 데 살려고 하는 거 하지 말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것도 사실 엘프를 해서 들어가셨던 분들은 청산하고 다시 하자 그랬어요. 불안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반등이 나올 수는 있는데 제가 이 가격대가 딱 요때거든. 이게 뭐냐면 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상보다 더 많이 빠지면 무조건 다시 해요. 이건 제 습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예상보다 깊이 빠졌다. 이게 이렇게 안 나오고 그냥 여기서 평범하게 나왔다면 단타가 보시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럼 다시 하자는 거는 팔고 안 하겠다라는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딱 배팅할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단타는요. 맞죠? 지금 딱 타이밍이라고. 근데 이런 포인트들은 대략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습관들만 고치면 된다라고 말씀 듣고 드리죠. 이런 자리에 살려고 하지 말고 이런 자리에 살려고 하면 된다. 조정 나와서 살려고 하면 되는데 이런 포인트들은 잡기가 쉽다. 61.8이 나올지 786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는요. 자 볼게요. 78.6배너님 포인트 정도 될 겁니다. 그쵸. 78.6. 어때요?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78.6에 대한 되돌림 포인트. 그리고 자, 여기 한번 더 내려볼게요. 여기서부터 보면 61.8점 될 겁니다. 조금 넘네요. 이건 안 봐도 되겠다. 그렇죠. 잠시만요. 여기서. 네, 여기서부터 봤나봐요. 네. 78.6. 자, 그럼 전체부터 한번 볼게요. 61.8. 전체 상승 지분에 710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타점은 필요 없어요. 더 러프하게 잡으면 되는데 저는 이제 요거는 여기 안에 여기서 봤거든요. 요걸 제가 눈진작으로 봐서 정확하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710원 정도를 봤던 부분인데 실제로는 약간 더 아래에 있는 670원 정도 있네요. 근데 이제 워낙 높은 데서 봤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차가 좀 있었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양해 말씀드리고요. 그 입장에서 이런 포인트들이 오면 그죠? 오면 내가 대응해봐야지 라는 걸 할 수 있다는 말이지. 맞죠? 근데 이거 빨리 털어야 돼요. 786은 상승을 위한 그 파동이 아니라 이거는 이게 완전히 무효화가 되기 전까지는요. 반등은 잘 나와요. 그런데 완료하게 되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횡보성 조정이나 추가적인 하락이 더 우위에 있습니다. 61.8을 살려주는 게 더 좋아요. 61.8 여기서 나왔거든. 아무 의미 없었거든요. 그리고 빠지는 꼬라지가 썩 마음에 들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제가 여기 기다렸던 부분이거든요. 타점 전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점을 잡고 익절하고 나오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엘프를 요걸 다 팔고 다시 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한 727원쯤 됐을 때 같은데 710원쯤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절대 손해는 아니죠. 팔고 다시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지금 요 자리를 손절 주고 들어가 볼까? 요건 선택 부분입니다. 40원이면은 요게 지금 7에 20, 그러니까 7에 49, 76, 6% 손절가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6% 손절 주고 들어갈 만한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졌을 때 글쎄요. 그거 가지고 6% 손절가를 가지고 내가 얼마를 먹을 건데 그렇게 전략을 취하시는 거예요. 어렵죠? 수학이에요, 수학. 자, 세임링크에 대한 얘기 좀 드려서 맞섰었고요. 뭐 그로스터 이런 애들 뭐 아까 전에 그 누구냐 좀 바로바로 움직이는 애들 좀 있습니다. 그죠? 그런 애들은 여러분들 노려보셔서 좋겠다. 뭐 많다 정도 해주셔도 좋지만 그 때문에 꼭 혹시라도 아까 지금도 밤을 잠깐 샌다시피 해가지고 스트레스홀더 같은 경우도 초세가 깨지면 꼭 청산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단타가 손절이 나갈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어요. 차트 모양은 예뻐요. 이건 진짜 차트 모양은 되게 예쁘거든. 그래서 굳이 뭐 도전해보려면 스트레스홀더 정도가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좀 그래 지금은. 이런 거 안 먹어도 되잖아 사실은. 그냥 심심하신 분들 오늘 주말에는 소액으로 한번 놀아보시는 정도 수준까지 괜찮겠다. 노파시 많아서 말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이 계좌가 좀 단단해지고 꾸준히 수익이 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은 어그로성 유튜버들, 말도 안 되는 그런 맨날 자기 뭐 기법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 것들에 빠져다니지 마시고, 불편하시고 재미없으시더라도 한쌤 저랑 같이 해가지고 천천히 정말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진짜 참 투자를 한번 이어가 보자고요. 한쌤이 뭐 많이는 못 벌어도요, 그래도 이 시장에서 꾸준히 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엄청나게 벌지는 못해도요. 제가 채팅할 때는 막 되게 장난도 치고 말투가 조금 그런데 말로 할 때는 되게 진지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시고, 안타깝게도 마음에 안 맞는 분들도 나가기도 하시는데, 어중이 떠중이라기보다는 진짜 그 어그럭 분들한테는 선동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뉴스를 봤는데 뭐 연예인들 딥페이크 해가지고 투자를 또 못 꼬셨다, 믿었다 이러는데, 뭘 믿기는 그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 속이 상해서 하는 말도 이렇게 화가 나니까, 속이 상하니까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근데 저도 예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보이스피싱도 당하고 사업하다가 뒤통수 맞아서 하고 사업 자금 다 날려본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된 것도 있고, 하지만 근데 사람을 믿고 싶어요. 저는 의지하고 싶다고요, 같이. 근데 제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 다 챙기지를 못하네요. 그리고 그만큼 자신있게 막 하세요 이렇게 말할 시기고, 맨날 그렇게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요즘은 멘트를 좀 강하게 치려고 노력을 하고 사실 실력도 좀 많이 늘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그렇게 했을 때 또 뭐라고 하지? 그냥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럴 땐 이거야라고 단순하게 말씀드렸을 때 다른 변수가 생겼을 때 또 그렇게 해서 또 틀릴까봐 그게 또 걱정도 좀 되고 그렇거든요. 좀 저담이 좀 길어졌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항상 건강한 투자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항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